자,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 조건문에 대해서 이제 연속적인 if else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elif 조건문이란 게 나오는데요. 앞에 나왔던 if else 조건문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elif 조건문이 어떤 것인지, 언제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elif 조건문은 우리가 조건문을 정의할 때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딱 두 가지만 있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앞에서 if else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웹페이지에 그 랭귀지를 세팅하는 그런 예제에서 봤듯이 그 조건을 저희가 만들었을 때 만족하는 결과가 이제 두 개로 분기가 나눠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더 많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절이나 요일 같은 거, 계절은 특히 4개가 있고요. 요일은 7개가 있죠.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저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3개 이상의 조건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럴 때 이런 조건문을 연속 if문이다라고 하면요. 라고 하고 저희가 이거를 elif 구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구문으로 저희가 쓸 때 elif라는 저희가 단어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걸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볼게요. 계절에 대한 예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순서가 한번 있다고 해볼게요. 현재가 몇 월인지, 뭐 4월인지, 뭐 7월인지, 뭐 11월인지 그런 걸 입력받는 어떤 한번 코드가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3월부터 5월을 입력했으면 뭐 3, 4, 5 중에 하나를 입력한 거죠. 그러면 봄, 뭐 6, 7, 8 중에 하나를 입력했으면 여름, 뭐 쭉 해서 12월에서 12 혹은 1, 2를 입력했으면 겨울이라는 거를 출력하는 이러한 조건문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럴 때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단순한 if else 문으로는 이거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저희가 연속적인 if문, 즉 elif문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elif 조건문에 대해서 저희가 3개 이상의 조건을, 자, 3개 이상이죠. 3개 이상의 조건을 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 if 조건문과 else 구문 사이에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개 이상의 조건을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if에 해당하는 조건이 하나 있고 elif에 해당하는 조건이 자, 하나가 있고 그거를 다 만족하지 않는 조건인 else문이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3개 이상의 조건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 문법적인 부분 파란색으로 표현된 요거를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볼게요. 자, elif문은 맨 처음에 이것도 if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if로 시작을 하고요. 맨 마지막은 else로 끝나야 돼요. 자, 이 맨 위에 2줄, 맨 아래 2줄만 보면은 영락없는 if else 문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그 if else 문하고 똑같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하나 이상의 elif 구문이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씩 보면 그래서 if문에서 저희가 당연히 넣어야 되는 조건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콜론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if에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할 때 true일 경우 실행되는 코드도 저희가 작성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쭉 해서 elif라고 해서 그 조건식을 하나 또 정의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만족하면, 즉 이거는 뭐냐면요. 앞에 나와 있던 if의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실행되는 사실 조건식입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가 순서도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또 될 거예요. 어쨌든 elif라는 거 옆에도 저희가 조건식을 하나 정의를 하고요. 당연히 그 바로 밑에는 들여쓰기도 똑같이 하고 조건식 2번 조건식이 만족할 때 true일 경우 실행되는 코드들을 저희가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 elif도 저희가 또 만들면 또 조건식, 세 번째 조건식이 들어갈 수 있고 조건식 3이 true일 경우 실행되는 코드도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elif문을 저희가 뭐 아주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중요한 건 맨 아래에 이 else 구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 위에서 이런 if 조건, 그 다음에 elif에 나와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모두 만족하지 않을 그것입니다. 그 모든 조건이 위에서 저희가 명시한 모든 조건, 여기서는 뭐 3번의 조건이라고 하면 이 3개의 조건이 모두 거짓일 경우, 만족하지 않을 경우 실행되는
코드들을 저희가 else 구문을 통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조금 복잡한데 실제 이제 뭐 순서도나 코드를 보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 순서도를 한번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elif 조건문인데요. 이것도 기본적인 거 똑같습니다. 프로시저 순차적으로 되는 거죠. 쭉 조건문 이전의 코드들이 다 실행이 되고 있다가 조건문을 만나는데요. 복잡하죠. 조건문이 지금 이만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처음에 순서대로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if 조건문이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f에 저희가 걸어준 이 조건식이 만약에 참이다, true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정의한 그 어떤 문장들이 실행이 되고요. 프로시저가 이 밑으로는 전혀 안 내려갑니다. 자, 바깥으로 쭉 해서 여기까지 조건문 이후 실행되는 코드가 그냥 됩니다. 아까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그 계절을 입력받아서 뭔가 실행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if 조건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3하고 5 사이에 값을 넣으면 봄이라는 어떤 결과로 출력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 여기에 4라는 값을 저희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true잖아요. 3하고 5 사이니까 true가 되면은 그냥 요 어떤 문장을 실행하고요. 나머지는 보지도 않는 겁니다. 뭐 11에 해당하는 거, 뭐 8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문은 비교도 하지 않고요. 바로 아래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듯이 저희가 만약에 자, 조건문 1이 저희가 만약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바로 아래에 정의한 elif 조건식, elif를 통해서 저희가 언급한 요 조건식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 조건식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true라고 하면요. 실행해야 될 문장이 실행이 되고요. 바로 그 다음 아래 것들은 보지도 않고 밑으로 넘어가서 조건문 이후의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즉 이 말은 위에서 언급한 조건식이 false일 때만 지금 현재 조건식에 대한 검사를 한다는 거고요. 똑같이 그 다음 elif 문의 경우도 위에 elif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만 여기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이 조건이 true면은 실행돼야 될 문장만 실행되고 가장 조건문 아래 코드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가장 마지막에 정의한 elif 조건식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해볼게요. 거짓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 else에 해당하는 else 땡땡하고 저희가 언급한 요 문장들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요 생각해 보면 요 마지막 elif 조건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해볼게요. 그 말은 뭐냐면 맨 위에 있던 if 조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쭉 앞에 나왔던 elif 조건은 모두 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야 여기까지 넘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즉 이 else 뒤에 else 땡땡하고 저희가 명시한 이 문장은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조건, 모든 조건들이 다 거짓일 경우에 실행되는 코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실행이 다 끝나면 조건문 이후의 코드로 프로시저는 넘어오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이게 문법적인 것도 복잡한데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요 순서도를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코드랑 매칭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동작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계절 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순서도가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가 몇 월인지 입력을 한번 받아보고 그 받은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3월부터 5월이면 봄, 쭉 해서 12월부터 2월까지 입력했으면 겨울을 출력하는 이런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를 elif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오른쪽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한데 저희 반복문 중에 while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계속 뭔가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는 반복을 해라 라는 거고요. 여기에 1이라는 걸 넣어주면 true라고 해서 이게 무한정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 일단 이 while이라는 반복문 다음 시간에 저희 다음 차수에 배울 거긴 한데요. 이것도 똑같이 들여쓰기를 이렇게 4칸을 해서 지금 작성을 한 거고 그 땡땡을 했죠. 땡땡 다음 들여쓰기를 한 거고 결국 우리가 실제 수행된 코드 이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인풋으로 어떤 그 월에 해당하는 결과를 봤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숫자로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숫자로 입력하라고 했고, 뭐 12월이면 12 이렇게 입력하라고 했고요. 혹시 이거를 종료하고 싶으면 Q라는 단어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nput 함수를 통해서 받은 값이 만약에 q다 그러면은 이 break라는 요 예약어입니다. 요거를 통하면 요 while이라는 저희가 루프를 반복문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든요. 바깥에 아무 코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프로그램이 끝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런 방법들은 공부를 할 테고 이런 계속 뭔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프로시저를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받은 저희가 months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스트링 형태이기 때문에 인티저로 저희가 바꿨고 이제 조건이죠. 조건을 4개를 다는데요. 저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조건을 저희가 4개의 프로시저를 나눠서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한 거죠. 자, 이걸 한번 지워보고 하겠습니다. 요 4개를 가지고 해본 건데 처음에는 봄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만족하는 조건을 저희가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months라는 이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 3 이상이고 5 이하면 되겠다. 3, 4, 5 셋 중에 하나를 저희가 넣어주면 months가 그 값을 갖고 있으면 이게 출력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그 다음 elif 똑같습니다. 뭐 여름은 6에서 8, 가을은 9에서 11.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냥 else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3에서 11 사이, 여기서 보면 요거를 보면 결국 3에서 11 사이 어떤 숫자를 입력하면요. 요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금 만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의 숫자들, 뭐 2라든지 1이라든지 또 이거보다 큰 12, 뭐 그런 걸 넣으면 겨울이라는 게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약간 좀 버그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13을 넣으면 겨울이 출력될 거예요. 당연하죠. 이 3에서 11 사이의 숫자가 아니니까. 예, 이런 건 사실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이 예제에서 보여주진 않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만 했습니다. 제가 1월에서 12월, 그러니까 1에서 12 사이에 값만 입력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좀 한계는 있고요. 이 예제에서는 어쨌든 그걸 떠나서 저희가 3에서 11 사이 요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else 문문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속된 if문을 저희가 충분히 써서 이러면 분기가 이제 2개가 아니고 지금 4개로 나누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예제를 볼게요. elif 조건 예제인데 이건 조금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저희가 지진의 리히터 규모를 받아서 그 영향을 출력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건으로 그러니까 주어진 이제 조건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리히터 규모가 8에서 9 사이면 뭐 대부분의 구조물이 파괴되는 굉장히 좀 심각한 경우다라고 이렇게 좀 영향을 저희가 출력해주고 7에서 7.9면은 이렇고 쭉 해서 2 미만이면 이렇게 되는 이런 값을 저희가 출력해주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각각의 값을 출력해주는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죠. 조건문을.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오른쪽에 이제 결국 코드죠.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스케일이라는 변수에 리히터 규모를 저희가 입력을 받았습니다. 플로트 형태로 바꿔놨고요. 조건문을 만들 텐데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지금 분기가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5개죠. 지금 if 하나, elif 3개, else 하나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분기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근데 요 각각의 조건식에 넣어주는 값을 앞에서랑은 조금 다르겠어요. 일단 자, 스케일이 만약에 8 이상인 거다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8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8에서 9 사이가 대부분의 구조물이 뭐 파괴되는 이런 문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뭐 사실상 제가 8 이상인 제가 9 이상인 경우가 별로 의미가 없고 이거는 어쨌든 9 이상인 것도 뭐 대부분 구조물이 파괴되는 굉장히 시비어한 경우다라는 그 가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스케일이 8.0 이상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퉁쳐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 elif는 요 7에서 7.9를 저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보면 7.9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스케일은 7 이상인 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하죠?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 의미는 뭐냐면 자 위에서 if문을 한번 적용을 할 때 제가 8.0 이상이면 무조건 위에 있는 if에서 정의한 요 프린트 요 문구가 출력되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 7.9나
뭐 7.8이나 이런 거는 다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요 다음 프로시저로 넘어갑니다. 8보다 작은 거는요, 다 밑에 프로시저로 넘어가요. 그러면 밑에 프로시저로 넘어갔을 때 그 첫 번째 elif가 저희가 조건을 검사해야 되게 프로시저가 왔을 때 걔네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7 이상인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7 이상인 거를 보는데 그 안에 8보다 작은 요 7.9라는 조건이 반영이 사실상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 말을 쓴 겁니다, 지금. 자, 첫 번째 elif의 조건식은 스케일이 7.0보다 크거나 같은 요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그 위에 if문에서 스케일은 8.0 이상인 요 경우에 대해서만 true 명령이 실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요 경우를 커버한다는 거예요. 요 elif문이. 네, 8.0 미만이면서 7.0 이상인 요거를 저희가 커버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지워보고 또 보면은 요 세 번째 요 조건이죠. 4.0에서 6.9 사이도 저희가 6.9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4.0 이상인지만 지금 elif에서 보고요. 요 7.0 이상인지 여기서 위에서 한번 체크했기 때문에 요게 false다. false로 내려오면은 7.0보다 작은 거는 당연히 밑으로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6.9에서 4.0인 사이 요거를 체크하는 효과가 여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elif문에서 조건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순차적인 순서에 따라서 조건문이 실행된다는 요거를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쭉 간 다음에 지금 네 번째는 2.0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else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퉁쳐서 이렇게 그냥 요런 문구가 나오게끔 출력을 한 거죠. 이거는 2.0 미만인 거를 다 커버를 하는 거죠, 사실. 위에 있는 조건들이 다 스케일은 2.0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진행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else문을 통하면은 이렇게 2.0 미만인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elif 조건문을 작성을 할 때는 좀 이 조건식에 해당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도 있어요. 뭐 4.0에서 6.9 사이로 이 조건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방법인데 요것도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저희가 false로 반환되는 값이라고 해서 만약에 if, 이 조건문 안에 조건식에 어떤 true나 false로 완전히 반환이 되는 그런 연산자 이런 걸 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0이라든지 지금 혹은 빈 문자열이죠. 혹은 none이라는 값 이런 것들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파이썬에서는 오류는 안 납니다. 오류는 안 나는데 왜 안 나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false로 저희가 반환을 한다. 이런 암묵적인 가정이 있기 때문에 false로 그냥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출력해보면 이 false에 해당하는 이게 false니까 else가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true, false가 나오지 않는 그런 문구가 이렇게 들어갈 경우, 특히 이제 0이나 빈 문자열 none 같은 경우는 false로 반환이 된다더라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ss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사실 if나 그 else문을 정의를 하면은 반드시 그 아래에 어떤 좀 문장을 넣어줘야 돼. 한 줄 이상은. 왜냐? 그 조건이 만족했을 때 수행이 돼야 되는 어떤 태스크를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조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은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 조건이 만족했을 때 저희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어떤 태스크가 구체화는 안 됐고 나중에 이제 코드가 구현이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쓰는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pass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요걸 쓰면요 그냥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f가 만약에 이런 조건을 저희가 넣어줬을 때 요거를 만족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 실제 코드는 없고 pass라는 것만 적어주면요 그냥 pass니까 언젠가 구현할 텐데 지금은 일단 넘어가 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else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pass라는 걸 저희가 넣어줬습니다. 왜 넣어주냐? 이 if랑 else문은 요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만족이 되었을 때는
실행해줘야 되는 조건문들이 있어야 되는데 명시를 안 해준 거기 때문에 패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구문을 비워놓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도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양한 조건문 예제인데요. 조금 어려운 복잡한 조건문 예제를 몇 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조건문, 제가 이제 좀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예제로 둬서 한번 간단한 조건문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 혹은 체력을 저희가 입력으로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전술이 바뀌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 손흥민이 출전 가능하고 체력이 뭐 50일에서 100 사이면 433이라는 전술을 쓰겠다. 그리고 출전은 가능한데 최고 체력이 뭐 1에서 50 사이면 442 전술을 쓰겠다. 혹은 출전하지 못하면 이런 전술을 쓰겠다. 뭐 이런 만약에 태스크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요거를 한번 조건문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세스, 이제 오른쪽에 이제 코드는 있지만 이제 코드 보시기 전에 이런 순서로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뭐 코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전 여부랑 뭐 체력 같은 거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예상치 못한 입력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예외 처리 같은 걸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 종료를 하고 만약에 모든 입력이 원하는 범위 내에 입력이 된다면 뭐 전수를 선택할 수 있는 elif 같은 이런 걸 조건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코드를 한번 촘촘히 볼게요. 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손흥민이 출전할 수 있냐, 스타팅이냐, 그다음에 파워. 자, 출전할 수 있냐 없냐는 true, false로 받았고요. 저희가 손흥민의 파워라는 건 숫자, 뭐 1에서 100까지 사이의 정수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전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저희가 입력을 받아본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손흥민이 출전이 가능하면 1, 출전 가능하지 않으면 0, 이거를 저희가 입력받게 했고요. 그리고 0 혹은 1, 이 값이 아닌 뭐 마이너스 1이라든지 뭐 2라든지 이런 숫자가 들어가면은 자, 입력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입력하시오라는 거를 이렇게 나오게끔 했습니다. 가장 바깥에 if else 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 간단한 예외 처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손흥민이 출전이 가능하면 아까 son underbar starting이라는 변수를 true로, 가능하지 않으면 false로 저희가 할당하는 두 개 번개밖에 없는 거죠. 출전하냐 안 하냐. 그랬을 때 이 if else 문을 통해서 이런 구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on underbar power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실제 이제 체력 상태를 정수로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정수 입력을 받을 때 예를 들어 뭐 0 미만인 어떤 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은 좀 어떤 출력을 해주게끔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 주게끔 했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그 체력 값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1에서 100까지의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때야 비로소 전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좀 복합적인 연산을 쓴 거죠. 지금 보면 AND도 있고 논리 연산이 있고 그 안에 저희가 이런 비교 연산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뭐 51에서 100 사이면은 이런 전술, 1에서 50 사이면 이런 전술. 그렇지 않으면 스타팅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술을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자, 여기 특징이 이제 else가 없어요. 자, else가 없는데 일단 else가 없는 것도 가능합니다. else가 실제로 안 쓰면 이 모든 조건이 다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기서는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상에서는 요 else를 안 붙이는 것도 가능한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제가 썩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제가 이건 일부러 이렇게 좀 해놨어요.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시라고. else를 꼭 붙이진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else까지 붙이는 것이 좋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건을 세 개 분기로 나눌 때 그 명확하지 않을 때는 else를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고 다음에 한번 볼게요. 또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요거를 그대로 한 거고 저희가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를 만들고요. 저희가 뭐 일단 입력을 받는 거죠. 출전 가능하면 1, 출전 가능하지 않으면 0을 입력하게 해갖고 마이너스 1이라는 값 같은 거 입력을 하게 되면요. 손흥민의 출전 여부가 지금 불명확함으로 다시 입력하시오. 요 else가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요 말은 가장 바깥에 있는 if문에서
이 두 개를 다 만족하지 않으면 1도 아니고 0도 아닌 둘 다 false인 경우면은 O로 붙여있지만 false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lse로 바로 넘어오는 걸 확인했어요. 자, 이게 잘 동작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출전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을 입력했고 근데 체력 상태가 -5로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갈까요? 자, 출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잘 됐어요. 자, 그리고 요 체력 상태를 입력받는 것도 실행이 됐을 테고 근데 -5를 입력했어. 0보다 작은 값이죠. 여기에 걸리겠네요. 자, 프린트는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손흥민의 체력 상태가 0 이하이므로 다시 입력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else에 해당하는 거는 저희가 아예 보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프로시저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if로 사실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else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이 바깥으로 그냥 나오게 돼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프로시저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프로시저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if else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렇게 흐름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출전 가능하다고 1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력 상태를 70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맨 처음 앞으로 쭉 나가서 출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타팅도 자, true로 되겠죠? 그리고 입력받은 값도 70이니까 요것도 저희가 여기에는 입부분에 걸리지 않고 else로 넘어갔습니다.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걸리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70이라고 했잖아요. 딱 봤더니 if문에 딱 걸립니다. 자, 50일에서 100 사이의 숫자죠. 그러면 밑에 elif 문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33 전수를 사용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프로그램은 끝나고요. 요 if로 들어왔으니까 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else도 저희가 실행이 안 되고 바로 프로시저는 밖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한번 또 해볼게요. 출전한다고 했는데 체력은 2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대로 들어왔어요. 잘. 이제 이 부분이 실행이 될 텐데 20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 442 전수를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지도 않고 나오게 되는 프로시저가 끝나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출전 여부가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요. 자, 스타팅이 지금 보면은 0이에요. 0이니까 이거는 일단 됐어요. 됐는데 스타팅은 false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체력은 70으로 했어요. 자, 체력이 7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자,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스타팅이 얘는 sun underbar starting 이렇게 end 돼 있잖아요. end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true여야지 이게 만족이 돼서 요 밑에 문장들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스타팅이 지금 뭐예요? false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두 개는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체크를 했는데 다 false로 나오고요. 마지막 elif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실행이 돼서 not starting. 자, starting이 false니까 not을 붙이니까 false에 not을 붙이면 true죠. 자, 요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433 전수 사용 예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여기도 당연히 여기까지 출력이 됐으면 이 밑에는 출력도 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프로시저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좀 복잡한 예제를 봤고요. 자, 요런 또 숫자로 되어 있는 예제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런 조건문이 있습니다. 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if, else 문이 바깥에 있고요. 그 if 문 아래에 또 하나 if 문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 숫자를 이렇게 x는 5, y는 4 이렇게 줄 때는 무슨 결과가 나올지, x는 1, y는 2 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x는 8, y는 1 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각각 한 번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x는 5니까 if는 여기에 만족했어요. y는 4니까 여기에도 만족했어요. 5 곱하기 4가 되겠죠? 20이라는 숫자 나왔습니다. 자, 또 반대로 봐서 저희가 x는 1이면 자, 여기서부터 만족이 안 합니다. 그럼 이 밑에는 볼 것도 없어요. 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 1 더하기 2, 3이라는 거 나옵니다. 자, 마지막 x는 8이에요. 자, 여기를 만족했어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y는 1로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if문밖에 없어요. else문이 없습니다. if하고 y는 2 이상인 거 그때 프린트 요걸 하게 돼 있습니다. 곱하기. 근데 지금 if문을 만족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겠죠. 실행이 안 되고 if문을 한번 들어왔으니까 요 else문도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x는 8, y는 1일 때는 사실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if문을 어떻게 중첩해서 쓰고 연결해서 쓰고 연속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프로시저로 흐르는지 요걸 여러분들이 사실 이 코딩을 할 때는 반드시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프로시저의 흐름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if문, 조건문을 저희가 정의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좀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좀 마지막 좀 예제이긴 한데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아래 파이썬 코드를 출력할 때 이게 지금 파이썬 코드예요. 복잡하지만 elif문을 쓴 코드입니다. 실행될 때 출력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A라는 이 변수에 굉장히 긴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elif문이잖아요. 하나씩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자, where이라는 단어가 A에 속해져 있습니까? 자, 볼게요. where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출력이 안 되고 그 다음 elif로 넘어가겠죠. believe라는 단어가 A에 속해져 있나요? 자, 속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d죠. and 다음에 you라는 단어가 not in A인데 A의 you라는 단어가 지금 보면은 여기 사실 있어요. 예, yourself지만 you라는 단어가 서브 스트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족을 안 해요. 네. 그리고 elif 다음에 지금 보면 always라는 단어가 A에 없지 않냐? always라는 단어가 자, 없습니다. way라는 단어 있지만 always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true가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하면 life라는 저희가 결과가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여기서 한번 걸려서 만족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보지도 않고 그냥 프로시저가 넘어간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드 예제를 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좀 따라가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if else문 이렇게 썼을 때 elif문 이렇게 연속해서 썼을 때는 어떠한 순서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트레이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저희 3주차 수업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번 주에는 저희 조건문을 좀 배웠습니다. 조건문 배웠는데 이 파이썬에는 if나 else, elif 등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조건문을 통해 이 제어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좀 변형시킬 수 있는 거고요. 명시된 조건식은 true 혹은 false의 형태로 값이 도출돼야 되고 비교현산, 논리현산 등이 여기에 조건식에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식이 true인 경우 실행되는 코드들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들여쓰기로 묶인 한 줄 이상의 코드를 뭐 저희가 코드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함께 실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들여쓰기는 뭐 스페이스도 가능하고요. 한 칸, 두 칸, 네 칸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제 수업에서는 제가 지금 네 칸을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elif 구문은 이제 연속적인 조건을 처리하는 경우 사용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문, 뭐 elif문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예제에서 저희가 공부를 했듯이 조건문은 서로 중첩되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중첩이 많이 되고 연속이 되면은 사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계속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문제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테스트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조건문은 저희가 파이썬 코드로 만들다 보면 이 코드 자체는 뭐 구현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if라는 거, else, elif라는 것만 이 문법에 맞춰서 잘 쓰면은 실행 구현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그 조건을 다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프로그램의 그 실행 순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가면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한 번씩 검증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그래서 제어문 중에 조건문에 대해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